어두운 밤, 한 남자가 무언가를 삼키는데요. 그러더니 갑자기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하죠. 얼마 후 그 광경을 목격한 두 형사. 이에 곧바로 쫓아가는데 잠시 후 잡았다. 씨. 길이 끊긴 곳에 와서야 차를 멈추는 남자. 그러자 형사가 다가와 딱지를 끊고 선생님, 과속을 심하게 하셨네요. 신분증 먼저 주시고 보시죠. 그러나 음주는 아니었는데 다음부턴 조심하십시오. 하지만 뭔가 낌새가 이상했지요. 잠시 내리시죠. 간이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자 동료가 다가오는데요. 야, 왜 그래? 저 새끼 눈 깔봐요. 약한 것 같아요. 야, 일 치우지 말고 적당히 해. 저 사람 태강그룹 박태우 대표야. 그때 예, 김남일 청장님. 청장과 직접 통화를 하는 남자. 제가 과속을 좀 했는데 중부서 우지훈 형사님이 자꾸 서까지 이미 동행을 해달라고 하시네요. 결국 형사는 혼이 나고 예, 야, 너 옷 벗고 싶어? 바쁜 분인가 빨리 사과 보내드려. 죄송합니다. 그냥 가시죠. 그렇게 마무리를 하려는 찰나 싫은데. 이어 수표를 뿌린 남자는 병원비로 써요. 그렇게 무사히 이곳을 빠져나가죠. 한편 죽음의 은신처에서 깨어난 주인공 최이재. 그 자식은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는 얼마 전 지수야, 믿기 힘들겠지만 나 정말로 최이재야. 일곱 번째 인생에서 연인 지수와 함께 죽임을 당했는데요. 이지수 작가? 그 범인은 바로 박태우였죠. 죽은 모습 있고 마리오네트 같네. 이에 죽음에게 분노하는 이재. 모두 당신이 계획한 거지. 뭘? 박태와 연결된 죽음들, 그리고 지수의 죽음. 하지만 죽음의 저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럼 후반부로 넘어가 볼까? 그렇게 이제는 여덟 번째 인생을 시작하죠. 뭐지? 이 피는 이 사람의 피인가? 이 남자는 또 누구지? 이게 다 피야? 그때 남자의 기억이 이식되는데요. 내 이름은 정규철, 34살이다. 나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부터 나에겐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림을 좋아하지만 재능을 인정받지 못하던 남자. 하지만 세상은 나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는데 이를 본 남자는 그 모습에 매혹되어 버리죠. 우연히 보게 된 그 강렬한 모습은 나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 모습을 그린 내 그림은 해외에서 호평과 함께 비싸게 팔리게 되었다. 나는 그 후부터 본격적으로 예술에 빠져들었다. 경제동의 한 야산에서 토막살에 된 시신 7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시신 훼손 방법이 정규철 화백의 작품 시작가 1억 2천 3천 그럴수록 작품의 가격은 올라갔는데요. 1억 2천 1억 7천 그렇게 나에게 영감을 주며 죽은 15명은 나의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그렇게 남자에 대해 알게 된 이제 그는 말 그대로 미친 살인마였죠. 악마 새끼. 그런데 그때 이지수 작가? 지수를 죽인 태우가 떠오르는데요. 죽은 모습 있고 마리오네트 같네. 이에 이제는 이 남자의 몸으로 태우를 없애기로 하죠. 악마로 악마를 죽여주마. 박태우, 내가 널 가장 고통스럽게 죽여줄게. 이에 다음날 사건 현장에 온 이재. 그러더니 배수로 뚜껑을 열어보는데요. 그건 이전 생에서의 기억 덕분이었죠. 아버지가 아시면 날 대표 자리에서 빼겠지. 그니까 이거 네가 운전한 걸로 하자. 해? 만에 하나 네가 징역을 살게 되면
내가 그 기간 다 돈으로 줘서 보상해줄게. 그리고 계열사 대표 자리도 놔줄게. 그 말에 곧바로 신고를 하는 변호사. 제가 했다고 신고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태우는 사건에서 빠져나갔는데요. 이제는 그런 태우를 없앨 생각이었지요.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는데 작가님, 붉은 구름을 꼭 사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요. 아니 어떤 미친놈이 그딴 그림을 산답니까? 태강그룹의 박태우 대표님이요. 박태우요? 네, 지금 화랑으로 오고 계신다고 연락이 와서요. 그렇게 규철의 몸으로 태우를 만나게 된 이제. 이 그림이 마음에 드신다고요? 누구시죠? 정규철입니다. 아, 정규철 작가님. 제가 유독 작가님 작품에 이렇게 강하게 끌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같은 부류이기 때문이겠죠. 이제는 일부러 태우를 도발하고 저도 사람을 죽이거든요. 대표님처럼. 농담입니다. 이렇게 긴장하실 줄 몰랐는데요. 그때 단 둘만 남자 사리를 드러내는 이제. 네가 누군가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땐 내가 개입하게 될 거야. 그는 죽음의 말도 무시할 생각이었는데 대표님!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이에 그는 다음 기회를 노리기로 하죠. 대표님, 이 그림을 판다면 어디에 두실 생각이죠? 저희 집이죠. 이 그림에 가치가 생겼네요.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배달해드리죠. 저야 감사드리죠. 그 후에 대표님을 제 작업실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거기서 대표님을 위한 그림을 그려드리죠. 잠시 후 동생 진태의 추모식에 참석한 태우. 고 박진태 요한 대표의 아버님이자 태강그룹 회장이신 박진석 베드로님께서 추모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사실 죽은 진태는 태우의 상태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었는데요. 형 어렸을 때 매일 어린아이 우는 소리가 귓가에 맴돈다고 약 먹었지. 지금도 그래? 이런 개새끼가! 하지만 생각보다 심각했던 태우의 상태. 애기 우는 소리가 들려서 약 먹던 거 아니야. 자꾸 죽여버리라고 귓가에다 누가 속삭여 대니까 먹는 거지. 얼마 뒤 이를 알아챈 아버지는 그룹을 동생에게 물려주었죠. 앞으로 태강의 대표는 진태 네가 맡아서 하도록 해.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은 동생. 진태는 저와 제 처에게 선물 같은 아이였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태우는 그런 가족들의 반응이 못마땅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죽은 새 얘기만 하고 있을 거야? 결국 그는 위험한 물건에 의지를 하죠. 그리고 잠시 후 집으로 돌아온 태우 앞에 이재가 나타나는데요. 여기까지는 어떤 일이세요? 제 그림 보면 모르시겠어요? 내가 왜 왔는지? 이에 제정신이 아닌 태우는 사냥총을 꺼내드는데 왜 남의 집 앞까지 찾아와가지고 이씨 곤란하게 이씨. 그런데 뭐야 이씨. 갑자기 일어나 차에 타는 이재. 그리고는 그대로 돌진하는데 이어 태우가 넘어진 틈을 타 총을 빼앗지요. 너 뭐야 너 아까 분명히 총 맞았잖아. 그 정도는 당연히 예상했지. 난 너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거든. 기대해. 오늘 밤 널 위한 이벤트가 아주 많으니까. 그리고 잠시 후 규철의 작업실로 온 이재. 이 몸은 이 작업실에서 15명을 죽였지. 그는 규철의 방식으로 태우를 죽일 생각이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뒤 그 자리에 놓인 건 이제 자신이었죠. 깼어. 그렇게 태우에게 또 죽임을 당한 이재. 그 반응은 죽음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는데 너 일부러 죽임을 당한 거였어? 그런 이제는 서둘러 다음 생으로 가려 하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자.
복수를 다음 사람에게 넘겼다. 그는 지금 복수에 눈이 멀어 있었고 죄값을 치르게 할 거야. 벌 받는 놈이 벌을 준다. 그럴수록 네가 치러야 할 죄값만 커질 뿐이야. 신이 일을 안 하니 내가 할 수밖에. 바라던 대로 다음 생으로 건너가는데요. 뭐지? 왜 달리고 있지? 저 남자를 쫓고 있는 건가? 그만 좀 쫓아와, 이 짭새 새끼야! 짭새? 그럼 내가 경찰이야? 잘됐다. 뭐? 잠깐. 이에 일단 도망치고 보는 이제. 그 순간 후배 형사가 그를 체포하죠. 선배, 아까 도망치던 거예요? 아니, 그게 내가 동료를 위한 희생? 그런 건 바라지도 않을게요. 근데 쪽팔리진 맙시다. 그리고 그때 이 남자의 기억이 도착하는데요. 내 이름은 안지형, 42세다. 경찰이었던 나의 아버지는 흉악범들을 체포하던 도중 순직하셨고 나는 아버지와 같은 멋진 경찰이 되고 싶었다. 엄마, 나 시험에 합격했어. 나도 이제 아버지처럼 경찰이 됐다고. 엄마. 어머니는 내가 아버지처럼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점점 마음의 병이 들어갔고 나는 결국 어머니를 위해 맹세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내 몸을 가장 먼저 지키겠다고. 저 자식은 꼭 중요한 순간에 몸을 사려요. 저놈이랑 출동했을 땐 그냥 한 명 없다고 생각해. 내가 어머니와 한 맹세를 지킬수록 나는 동료들에게 무시받는 한심한 형사가 되어갔다. 그리고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았다. 나에게 남은 건 보신주의자라는 동료들의 냉랭한 시선뿐이었다. 그래서 저 후배가 이렇게 무시를 했던 거구나. 그런데 그때 익숙한 얼굴을 발견한 이제. 그는 바로 5번째 인생에서 만났던 교도소 동기였지요. 걔들은 네 죽이면 1억이나 둔대잖아. 이 새끼장 죽어. 이에 그에게 다가가는 이제. 김지영, 오랜만이네. 너 뭐야? 아, 네가 한때 형님으로 모시던 조태상. 뭐? 어디서 개소리를 하고 있어? 조태상 그 새끼는 나한테 깔박 맞고 죽었어. 야, 살인 자백 한번 간지나게 하네. 찍지 마. 나 죽고 싶어. 사실 그 역시 태우의 짓이었고 박태호한테 받은 1억 때문에 사람을 얼마나 더 죽일 생각이야? 이 새끼가. 원래 몸주인이 몸을 사렸던 거지 실전을 못하는 게 아니었다고. 그렇게 이제는 남자를 체포하죠. 네, 형사입니다. 눈 착하게 떠. 연행하세요. 그리고 이 일은 세간의 화제가 되는데요. 이게 뭐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하지만 이제는 박태우, 내 복수는 지금부터다. 곧바로 규철의 작업실로 향하죠. 선배, 이렇게 영장 없이 막 남의 집 들어오면 큰일 나요. 괜찮아. 이제 주인 없는 집이야. 이어 그는 비밀 공간으로 들어서는데 그곳에는 감춰둔 지수의 만년필이 있었지요. 그리고 규철의 영상 파일도 있었는데요. 정규철은 자신만의 시그니처로 살인을 놓고 하는 습관이 있었어. 그럼 10번 뿌릴게요. 잠시 후 그림들에도 뿌려주세요. 정규철은 피해자들의 피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불 꺼보시죠. 유명 화가였던 규철의 잔혹성이 낱낱이 드러나고 그렇게 미제로 남아있던 연쇄 살인 사건이 해결되죠. 미궁에 빠졌던 연쇄 살인범의 정체가 화가 정규철이라는 사실을 밝혀내 더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시각 어둠의 세력 보스와 통화를 하는 태우. 대표님, 정규철의 지시는 완벽히 처리했습니다. 수고했어. 그러나 해결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정규철의 존재를 밝혀낸 것도 바로 안지영 형사인데요. 안지영 거슬리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한편 얼마 후 엄마를 찾아간 이제. 식사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드세요. 그는 혼자 남은 엄마를 멀리서 바라봐야 했지요. 이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던 순간 그는 공격을 당하는데요. 같은 시각
이상한 서류를 발견한 태우.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에 그는 아버지에게 묻는데 제 뒷조사까지 하신 거예요? 우리 집에서 키우던 애완동물들 전부 다 금방 죽어나갔어. 그 이유는 내가 부모니까 안다. 그러냐는 사람한테까지. 그래서 그 어린 날 외국에 보내놓고 그렇게 감시하도록 시킨 거였어요? 제가 창피했어요? 아니면 내가 무서워서? 그 일로 화가 난 태우는 갑자기 한 차를 가로막고 서는데 너 미쳤어? 야, 이 개X야! 그렇게 또다시 사건을 벌이고 말지요. 그 후 성당에 찾아온 태우. 사람의 삶과 죽음은 오늘도 내 손에서 결정됐습니다. 그는 지금 신이 된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앞으로 심판도 구원도 당신이 아닌 내가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 국장님. 저 대표님, 저희 방송국에 안지영 형사로부터 정규철이 살해당하는 영상이 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정규철을 살해한 사람이 박태우 대표님이라고 하네요. 이에 보스에게 전화를 해보는 태우. 그런데 그 전화를 이제가 받지요. 안지영 어떻게 됐어? 나 찾는 거야? 사실 그때 이제는 죽지 않았고 그렇게 이제는 태우를 체포하려 하는데 경찰서에서 보자. 그러자 그날 저녁 속보입니다. 태강그룹의 박태우 대표가 자신이 연쇄살인마 정규철을 죽였다며 자수를 한다고 합니다. 뭐야 이거? 아예 자수를 해버리는 태우. 저는 15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마 정규철을 죽였습니다. 며칠 전 납치를 당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선택권은 그를 죽이느냐, 그에게 죽임을 당하느냐, 그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정규철의 살인 행각을 멈추는 것이 제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정규철의 시체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지만 태우는 한 가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었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규철과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정규철을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뉴스를 보고 저 또한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동시에 그는 이제가 제보한 영상에도 손을 써두었지요. 단독으로 입수한 박태우 대표가 정규철을 살해했다는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영상은 여기까지만 녹화되었다고 합니다. 뭐야? 이 영상으로는 박태우 대표가 정규철을 살해했다는 증거로는 부족하고 정규철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데요. 이와 더불어 언론까지 움직이는 태우의 세력. 모든 언론에 안 좋은 기사 한 줄이라도 썼다가는 태강그룹 광고 계약 모두 철회한다고 협박해! 박태우는 무죄다! 무죄다! 우리 당원들은 모두 박태우 대표의 무죄를 지지합니다! 그 결과 태우는 일주일 만에 풀려나지요. 정규철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아 자백을 뒷받침할 간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박태우 대표는 오늘 무혐의로 풀려난다고 합니다. 그러자 곧바로 한국을 뜨려하는 태우. 대표님, 미국으로 가는 일정은 미룰까요? 아니, 진행해. 그리고 동시에 이제를 납치해두는데요. 안지영 집엔 숨겨둔 영상은 없었습니다. 안지영도 잡아뒀습니다. 그 말에 태우는 전용기에서 편히 잠들죠. 그런데 잠시 후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뭐야 이거? 그러더니 놀라운 말이 흘러나오는데 박태우, 난 네가 정규철뿐만 아니라 박진태, 송재섭, 조태성, 장건, 이지수, 이수연을 죽인 것을 알고 있다. 넌 그 벌을 받게 될 거다. 누구야? 그 벌은 바로 30초 후 이 비행기는 폭발한다. 박진태가 죽을 때처럼. 뭐? 살고 싶다면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려라. 낙하산? 그 순간 폭발음에 낙하산을 찾는 태우. 어디서 낙하산? 그리고 약속대로 비행기는 폭발해버리죠.
그리고 태우는 간신히 낙하산을 펴는데요. 잠시 후 외딴 곳에 착지를 하는 태우. 그때 누군가 태우를 찾아오는데 뭐야 너? 그는 다름 아닌 이재였지요. 네가 어떻게 여기? 이재의 작전이 시작된 건 일주일 전.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면 그땐 반드시 제 신념처럼 제가 받은 만큼 꼭 돌려주겠습니다. 정말 한치도 예상을 안 벗어나네. 고맙다, 박태우. 네가 이번 판돈을 키워줬다. 그는 네 번째 생의 기억을 가지고 보스의 사무실을 찾아갔고 이 바닥에서 믿을 건 이것들밖에 없어. 여기에 온갖 비리를 저지른 놈들의 자료가 다 들어있지. 그렇게 보스가 숨겨둔 자료를 챙긴 다음 태우에 덫에서 빠져나왔지요. 안지영도 잡아뒀습니다. 목숨은 붙여놔. 그 새끼 내가 직접 처리할 거니까. 그 후 태우의 전용기에 잠입한 이재. 이주은의 기억을 통해 엔진에 폭탄을 설치한 후 비행기를 이륙시켰다. 그 후 송재섭의 기억으로 그들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렸다. 이어 보스의 자료를 제보한 뒤 그동안 박태우 대표로부터 돈을 받고 사건을 무마시킨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 간부들의 증거 자료들이 함께 공개됐습니다. 두 번째 생에서 얻은 기억으로 비행기에서 빠져나왔는데요. 그렇게 땅으로 내려온 이재는 곧바로 태우에게 향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태우를 없애려는 이재.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듯 행동하더니 너도 당해보니까 어때? 네가 지수를 죽였어. 지수를! 박태우, 같이 지옥에 가자. 그런데 그 순간 지수의 만년필이 눈에 들어오고 건우 씨가 쓰고 있는 이야기는 해피엔딩이에요? 전 건우 씨의 이야기가 꼭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지수야. 결국 그는 태우를 놔주기로 하지요. 하지만 그 순간 바람에 날아간 태우. 그리고 얼마 뒤 공개된 동영상은 모두 진실로 확인되었으며 박태우에게 살해 및 시체 유기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태우는 모든 죄값을 받는 듯했죠. 박태우는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그런 한편 혼자서 지수를 찾아간 이재. 그날 네가 내 손 잡아준 거지. 지수야. 그렇게 돌아선 이재에게는 허무함만이 남아 있었지요. 복수를 위해 숨이 턱끝에 차도록 달려왔다. 그런 나에게 남은 건 또 죽어야 한다는 사실밖엔 없었다. 그 후 형사 지형으로 살아가는 이재. 언제 찾아올지 모를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안지영으로 살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후배가 다치는데요. 입원하면 더 걱정할 텐데. 누가? 여보. 아, 또 온다 또. 울지 마. 슬기도 있잖아. 이에 이재는 아이를 데리고 나가죠. 슬기야, 아저씨랑 매점 다녀올까? 그런데 아빠 걱정에 마음이 무거운 아이. 우리 아빠는 일하러 나갔다 오면 자꾸 어디가 아프대요. 그래서 사실 나도 아빠가 나갈 때마다 걱정돼요. 그 말에 이제는 한 가지 약속을 하고 삼촌이
아빠가 나갔다 와도 안 아프게 한번 해볼게. 정말요? 잠시 후 아이와 함께 돌아온 이제는 오랜만에 따뜻한 광경을 보게 되죠. 나도 안 죽었다면 저렇게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얼마 후 오늘도 범인을 쫓던 이제는 그렇게 또 한 번의 인생이 끝나죠. 그리고 어느덧 11번째 인생을 시작하는 이제. 뭐지 이 남자? 뭔 상관이야. 빨리 끝내자. 그때 남자의 기억이 도착하는데요. 이 남자는 내가 죽기 전 그토록 원했던 삶을 살고 있었다.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가족을 꾸리는. 하지만 그 끝은 너무나 허무했다. 그의 젊음을 바친 회사에서, 그의 전부였던 가족에게서 그는 철저히 버림받았다. 이제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죠. 텅 비어버린 이 남자의 심장이 죽음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때 나처럼 나는 또다시 선택해야 했다. 이에 이제는 그때와 같은 선택을 하기로 하는데 그런데 그때 사실 이 남자는 7년 전 이제의 면접을 망친 바로 그 남자였죠. 저기요, 괜찮으세요? 이에 지난 날을 바로잡기 위해 죽음에게 빌어보는 이제. 그는 일단 7년 전 자신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하는데 하지만 손쓸 새도 없이 죽어버리지요. 그런 이제를 비웃는 죽음. 그토록 원하던 거 아니었어? 모든 걸 다시 되돌리는 거. 인간들은 기회를 줘도 그게 기회인 줄 모르고 차버리지. 이제 마지막 한 방이네. 그러자 이제는 죽음을 도발하고 죽음은 그저 내 고통을 끝내줄 하찮은 도구일 뿐이다. 죽음의 저주를 끝내버리기로 하죠. 어차피 정해진 곳이 지옥뿐이라면 빨리 가자. 네가 어떤 몸에 쳐넣든 빨리 끝내줄게. 과연 네가 그럴 수 있을까? 두고 보면 알겠지. 그리고 잠시 후 왠지 너무나 익숙한 이곳. 그건 지금 이제가 환생한 인생이. 엄마? 과연 이제는 이번 생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그리고 죽음의 저주는 어떻게 끝이 나는 걸까요?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이제 곧 죽습니다 였습니다. 오늘은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이제 곧 죽습니다 5에서 7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죽음을 반복하는 주인공 이제와 이 작품의 최종 빌런인 박태우가 벌이는 신경전에 극강으로 몰입하게 되는 드라마였죠. 1화부터 쭉 시청해오신 분들이라면 모든 인생을 하나로 꿰뚫어버리는 스토리텔링에 쾌감을 느끼셨을 텐데요. 동시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어떤 의미인지 곱씹게 되는 작품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올 한 해 정신 바짝 차리고 싶다면 지금 바로 티빙에서 이 작품 이제 곧 죽습니다를 정주행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지금까지 이제 곧 죽습니다 전해드렸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드림텔러였습니다.